아, 오늘이 이제 6월 2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 3일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심판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윤석열의 12.3 계엄 이후에 노심초사, 우리 선량한 국민들, 우리 민초들, 우리 깨어있는 대다수의 민주 국민들, 참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의 밤을 계속 보냈죠.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 반드시 심판해야지요. 내란을 끝장내야지요. 그들에게 국민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을 만만하게 봐요.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그분들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 이모 씨, 박모 씨, 그분들 다 어떻게 해서 지금 밖에 있습니까? 밖에 나와 있습니까? 원래 원리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은 깜빵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두 사람 다.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두 사람 다 죄를 지어갖고 깜빵에 있었잖아. 이명박이는 뇌물을 헤쳐먹다 걸려갖고 깜빵에 가 있었고,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깜빵에 가 있었고, 두 사람 다 대통령을 있을 때 개판친 사람들이야. 나라 망조에 들게 한 사람들이라고. 두 사람 다 실패한 대통령이야. 박근혜는 문재인이가 사면시켜주고, 이명박이는 또 순서대로 또 윤석열이가 사면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풀려나왔고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이 같았으면은,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은 그 두 사람은 깜빡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 자중할 줄 모르고. 뭘 잘했다고. 뭐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참 유유상종이네, 유유상종.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것은 내란을 지지한다는 소리야. 내란 세력에, 내란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이 나라가 썩었지만은, 어쨌든 당신들은 전직 대통령들이잖아. 그런데,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지지한다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절대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라고 대통령들이 사면복권해서는 절대로 안 돼. 이 사람 이것들은 제주도 깜빵에 가면은 말 살아봤자 1, 2년이야. 1년, 2년 살다가 그냥 사면 받아가 풀리 나오고. 형기에 3분의 1도 안 채웠어. 엄청나게 제대로 좀 정상적인 그 형기를 채우려면 한참 아직 형기가 남아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꼬박 형기를 다 살고 나와. 죄를 지으면은. 솔직히 또 그렇죠. 이 사람들은 깜빵에 들어가도 옳은 깜빵 생활 했어? 아프다는 핑계대고 노상 병원에 입원하고. 일반 교도소에 있는 일반 재소자들은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해. 이것들이 하는 모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야. 자기의 죄를 짓고 그랬으면 반성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개 쳐들고, 인간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헌법에 분명히 있다고.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특권 계급을. 그러나 우리나라 특권 계급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값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다 빠진다. 권력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와버리고 설령 형을 받아갖고 깜빵에 가도 완전 호텔이야 호텔. 지 마음대로 병원에 가고. 일반 국민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병원에 가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좀 있으면 또 보석으로 풀어주고 힘있고 권력 있는 놈들은 힘없고 그런 사람들만 죄를 지도 깜빵에 가면 그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다니까. 이것들은 어디로 다 빠져나와. 죄를 지도 이 특권 권력 있는 놈들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바로 기본이 안 된 나라라는 거지. 그러면 어느 국민이 법치주의라고 법치를 존중하겠어. 힘있고 그런 놈들은 죄를 지도 제대로 벌도 안 받고 다 빠져나와 버리고. 앞으로는 정치인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죄를 지어갖고 깜빵에 가면 절대 사면해서는 안 돼.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제발 전직 대통령이라면 최소한도로 반성하고 좀 그런 행동을 좀 해라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어디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그럼 국민들 아이고 당신들이 김문수 지지하니까 나도 김문수한테 한 표 던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들도 말이야. 뭐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김문수를 지지한다 해서 이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본이 없는 거야. 우리 이 정치판에 기본선이 있는 거야. 그 기본선에서 출발하는 거야. 진보든 보수든 그 기본선이 뭐냐면은 쿠데타, 반란, 내란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기본선이야.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한다고. 그거는 진보나 보수든 양쪽에 어떤 다른 편에 있는 정치 세력이라도 그거는 같이 공인해야 되는 거야. 쿠데타와 반란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보 보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쿠데타 세력, 쿠데타 동조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니까. 내란을 동조하고 쿠데타를 찬성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기본선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보면은 그 박정희의 그 5.16 군사 쿠데타 그걸 당연히 쿠데타인데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쿠데타로 인정하고 있잖아. 그런데 저쪽에 있는 세력들은 혁명이다 하고 5.16 군사 혁명이라고 위대한 혁명이라고 이지라고 자빠졌으니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본 자체를 안 지키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서로. 기본선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세력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쿠데타나 반란은 불용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 안 한다. 그걸 같이 동조해줘야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데서는 서로 논쟁할 수 있고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다른 문제는 다른 견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에서는 그러나 쿠데타와 반란은 다 같이 불용해야 되는 거야. 부인해야 되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언론도 다 썩어버렸어. 정상적인 언론 기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레거시 언론들, 주류 언론들.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레거시 언론이 있습니까? 정론 직필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레거시 언론 중에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1등 공신이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들이야. 특히 조중동. 윤석열 정권 만들어질 당시에 얼마나 윤석열을 빨고 칭송하고
그 뭐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다. 강골 검사다. 강직한 검사다. 공정의 대명사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빨아댔잖아. 이재명이는 완전 악마화시키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이재명과 그 경쟁하던 그 대선에서 언론만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썩은 언론들이, 레거시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만드는 거잖아, 윤석열이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윤석열이를 국민들 앞에, 제대로 윤석열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그걸 제대로 취재해갖고 보도해줬으면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했을 거잖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갖고 윤석열이가 마치 강직한 정직한 검사인 것처럼 그래 마사지 했잖아. 그 당시에도 그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튀어났다고.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 윤석열이.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이니 또 김건희는 논문 조작해갖고 허위로 박사가 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그때도 나왔다고. 선거 전에도.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도. 그런데도 언론들이 그걸 시시하고 덮어줬잖아. 이재명이 쪽에만 세리 막 칼날을 들이대고 탈탈 털고 윤석열 쪽은 눈 감아 줘버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지. 이재명이 악마가 돼보니까 자연히 윤석열이가 당선되는 거지. 지금 딱 3년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때 선거 전이었지. 선거운동 할 당시지. 대통령 되기 전 이제 선거운동 막 할 때지. 그 열차 안에서 다리를 쭉 뻗고, 두 양다리를 쭉 뻗고,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앉는 그 좌석에 두 다리를 더 걸쳤잖아. 그런 화면이 잡혔잖아. 뉴스에 나왔잖아. 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해서 내것이 이 언론들아, 소리의 주류 언론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조중동, KBS, YTN, 연합뉴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해서 그때 외신에서 어떻게 외신은 그걸 정확하게 짚었다고. 저거 참 문제 있는 행동이다. 저거 한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심성과 마인드, 어떤 인성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도 그 대다수 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학을 찢지. 저거 인간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인데 그것도 신발도 구두도 안 벗고 구두 신은 채 거기다 양말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라는 게 딱 그 한 장면에 파악이 되잖아.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은 그걸 시시했잖아. 뭐 그런 것 같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지. 그런데 그 당시 외신들은 정확하게 그걸 비난했다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윤석열이가 모든 인성이 문제 있는 사람이야. 폭력적이고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이고. 외신에서 그걸 찍었다.
외신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인 그 주류 언론들, 조중동, 어? 하고 종편들. 지금 이 사람 지금 반성하고 있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고, 어? 파면이 되고 3년 임기를 못 채우고, 어? 3년도 안 돼서 이 정권이 붕괴됐는데, 너희들이 만든 이 윤석열 정권이 붕괴됐는데,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언론들이 있어? 진짜 제대로 정치인은 비난하고 개무시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고 국민의 편에 서 있는 진정한 정치인인데 그런 정치인은 개무시하고 악마화시키고 폄훼하고 비하하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 현재도. 한심한 언론들. 분명히 이재명 정권이 당선되면은 언론 개혁해야 돼. 검찰 개혁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언론 개혁도 분명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 이 썩고 썩은 이 대한민국 언론판을 정화시키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결판이 나겠네요. 어쨌든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분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 사전투표에 많이 하실 것 대부분 하시겠지만은 사전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내일 분명히 본투표에 한 표를 던지시고 그리고 박갈이 해갖고 지인들이나 그 동료들 설득하고 친구 설득하고 투표를 안 하고 그런 분들 설득해갖고 신세가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이재명 후보한테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같이 투표장에 같이 나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면서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